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8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2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8년 12월 29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을 보게 되면 무술년, 을축월, 신미일이 되고 오늘의 일진 신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이 바로 무술년 을축월의 마지막 날이 되고요. 물론 내일이 입춘이 되면서 입춘 절입 시간이 낮 12시 경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낮 12시 정도의 입춘 들어오기 전까지는 물론 무술년 을축월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설명을 드릴 거는 무술년 을축월, 그 다음에 임신일이 되는 날과 그 다음에 입춘이 지나서 기해년, 병인월, 임신일이 되는 날을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 무술년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기해년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입춘이 지나면서 월도 을축월에서 병인월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24절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명리학에서. 그 다음에 24절기가 모두 중요하진 않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매월 첫 번째 들어오는 절기가 명리학에서는 월이 바뀌고 그 다음에 연이 바뀌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일 입춘일 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보면 신금일간이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명식, 오늘의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죠. 신금일간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 목화토금수에서 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음금에 해당이 됩니다. 음금.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 금이면서 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금이라고 하는 것 어저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금이라고 하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해서 거칠고 투박하고 좀 날카롭고 예리한 약간 터프한 그런 금이 양금인 경금이었다라고 하면 음의 금인 우리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에 비해서 좀 부드럽고요. 온화하고 약간 유연성이 있는 그런 금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 핵심적으로 신금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맑고 깨끗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신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드렸던 것이 있어요. 음생음, 양생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걸 왜 지금 설명을 드리냐면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거칠고 투박하고 땅에서 금방 캐는 원철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은 뭐 녹이 슬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약간 깔끔하지 못한 금, 이것을 경금이라고 했고, 그래서 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첫째로 뭐 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화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수로서 경금을 이렇게 그 숫돌 같은 데다 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임수로 이렇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탁한 기운이 있는 것이죠. 탁하다고 해서 경금일간들이 또 반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신금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경금이 십간 중에서 좀 더럽고 지저분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크고 터프하고 약간 날카롭고 그러한 강기죠. 강한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진 게 경금이기 때문에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근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을 마친 금이에요. 그래서 경금에 비해서는 약간 깔끔하고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경금을 약간 좀 지저분하다, 녹이 슬어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건 경금과 신금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경금 일관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금에 비해서 신금은 맑고 깨끗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금이 생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이 수를 생할 때 경금으로서 수를 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신금으로서 수를 생하는 게 좋을까요? 맑고 깨끗한 걸 따진다라고 하면, 맑고 깨끗한 것을 따진다라고 하면 신금으로서 수를 생하는 것이 훨씬 더 깨끗할 거예요. 특히 개수 같은 거 있잖아요. 개수 같은 거는 뭐예요?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그 다음에 깨끗함을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청징함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개수를 생할 때는 그래서 경금으로 생하는 것보다는 음금인 신금으로서 생하는 것이 더 맑고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생음, 양생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개수 같은 거를 경금으로 생한다라고 하면 약간의 탁기가 있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얼음 있잖아요. 얼음 냉장고에 이렇게 얼음을 갖다가 이렇게 얼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금이 어떻게 돼요? 온기를 받아서 녹게 하면 그 얼음이 녹죠. 근데 그 얼음이 맑고 깨끗하면은 거기서 녹아서 나오는 물도 맑고 깨끗할 것인데, 이래서 탁수 약간 지저분한 물을 갖다 얼려놨다라고 하면 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탁한 물이 되겠죠. 그래서 음생음 양생양이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요거 보면서 제가 생각났던 것이 지금 이거에서 개수를 생하는 것은 경금보다 신금이 낫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음생음이겠죠. 그 다음에 양생양은 임수 같은 거는 약간 좀 대수고 큰 물이기 때문에 작은 금인, 물론 신금이 임수를 생하게 되면 물론 깨끗하고 맑을 수는 있지만은 그 큰 물줄기를 만들어서 큰 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금으로서 크게 생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그걸 양생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생음 양생양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는 같은 금이지만 다르다 그랬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기 때문에 불로서 다스리는 걸 좋아하는 것이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은 이미 단련을 마친 금이에요. 마친 금이다. 따라서 다시 불을 들이대는 것은 온당치 않죠. 자, 집에 가지고 계신 도자기 같은 것도 벌써 도자기도 그거 신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을 뭉쳐서 불로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콘크리트 옹벽 같은 거 있죠. 아파트 질 때 그것도 토생금 하는 거죠. 원래는 시멘트 가루잖아요. 가루 이것저것 흙의 기운, 토의 기운을 갖다가 물을 부어서 굳힌 게 콘크리트죠. 이게 토생금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시멘트나 모래를 섞어놓고 자갈도 섞어놓고 물을 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콘크리트가 되지 않죠. 그래서 조토는 생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또 삼천포로 자꾸 빠지려고 그러는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을 마친 금이에요. 집에 있는 도자기 같은 것도 벌써 이미 기물이 만들어진 거죠. 신금으로서.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도자기 같은 거 잘 닦아서 보관을 해놔야 되는 건데, 이거를 다시 뭐 또 기물을 만들겠다고 녹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또 녹일 수 있는 뭐 금이라든가 은 같은 것도 있죠. 물론 금반지, 은반지 같은 경우도 이미 세공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다시 녹여서 뭘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신금으로서의 일단 운명은 끝난 것이죠. 다시 녹여서 뭘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신금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이제 다시 그냥 경금화된 거죠. 그래서 다시 기물을 만들게 되면, 그리고 또 이제 주옥이라든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단련을 마친 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집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도자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반지라든가 주얼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신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신금 같은 경우는 임수로서 도세주옥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경금 같은 경우에는 그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막론하고 임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임수를 대동하고 다니는 것이 신금 입장에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니까 반대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약했을 때는 토로서 생주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부득이 한 경우 이제 토로서 생주해 주는 건데, 토로서 생주해 줄 때도 기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좋아요.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음의 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신금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무토로서 생주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신금은 작은 보석 같은 건데, 무토로서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생조해 주는 게 아니라 다시 땅 속에 묻어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토후매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 토 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부득이 신금일간이 약했을 때 다른 비견겁제인 뭐 금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토로서 생주해 줘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무토로서 생주해 주기보다는 기토로서 생주를 해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고요. 기토로서 생주해 주게 되면 폐단이 뭐가 되냐면 금이 오금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금이 오염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죠? 오금이라고 하는 것,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더러워진다. 그 다음에 금이 더러워지는 거죠. 신금이 먼지가 잔뜩 묻고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토로 생조해준다 하더라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땅 속에서 반지 꺼내면 흙이 묻어 있잖아요. 그걸 그냥 그대로 쓸 수 없으니 깨끗하게 세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신금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축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태어난 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을 보면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 거의 오늘이 이제 축월의 마지막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엄동설환이라고 했고요. 오늘이 지나고 나면 뭐 내일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다음 주 축월은 벌써 1년 후에 설명을 드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축월이라고 하는 것 엄동설환이잖아요. 그 다음에 겨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축 북방이죠. 해자축 북방에 속한 거고요. 또 축이라고 하는 것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월에 태어났는데 해수라든가 자수 같은 거를 놓고 보게 되면은 해자축 방압을 현상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해자축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수가 왕해지게 되는 거죠.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해자축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유금이 있다거나, 그죠? 유금이 있다거나 다시 뭐 여기에 뭐 사화 같은 게 있거나, 그죠? 이렇게 되면 사유축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유축이 되면 이건 사유축 금국이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곳은 금이 왕해진다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술토가 있다 내지는 뭐 미토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방압이라든가 삼합 같은 거는 아니지만 이거는 유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치라고 하는 것, 같은 비슷한 것끼리 모여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치라고 하는 것은 자 물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취자가 모일 취자, 같은 무리들이 동류라고 써있죠. 같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원령의 토인데 미토 같은 토죠. 술도 같은 토입니다. 또 여기 뭐 진토가 있으면 사곡격이 되겠지만, 이렇게 유치가 되면 토로서 유치가 되면 이거는 토가 왕해지죠. 이렇게 술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오행이 왕해지고 어떤 오행은 약해질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반대를. 자,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가 약해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금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반대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금이 왕해질수록 금이 목을 극하게 되니까 목이 약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토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토가 너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뭐가 어떻게 된다? 수가 약해진다예요. 물론 이제 토가 왕해질수록 뭐 다른 것도 해가 되겠죠. 뭐 목이 토가 왕해질수록 목이 부러지는 토다 목절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적인 것을 놓고 보게 되면 수가 왕해질수록 화가 약해지는 것이고요. 금이 왕해지게 되면 목이 약해지는 것이고 토가 왕해지면 반대로 수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어떤 반대적인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중요한 건 추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엄동사랑 겨울이라고 있기 때문에 수가 왕해지면 조우가 필요한데 조우를 할 수 있는 화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추걸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또 추걸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에요. 토왕절.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 당연히 하반월이겠죠. 그래서 기토가 사령하는 때이기 때문에 토가 굉장히 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잠깐 지우고요. 이렇게 신금이 추걸이 태어나게 되면은 원래는 포태법상으로 여기가 묘지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신금일간이 축에 통근을 할 수 있어요. 통근을 할 수 있지만 뭐냐면 신금에 비해서 토가 좀 왕하죠. 토가 왕합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인성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성은 엄마죠. 어머니는 왕하고 일간인 자식은 약하다 해서 무왕자세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추걸에 태어나게 되면 물론 그 토라고 하는 것이 원령에만 있으면 크게 해가 되진 않지만은 타간지 특히 타천간으로 무토라든가 이게 토가 투출하게 되면은 토가 더 왕해지겠죠. 그래서 토다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걸 다른 말로 토후매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잠깐만. 토다매금, 토후매금. 저 선생님, 모왕자세가 되면은 다 토다매금, 토후매금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 모왕자세라고 하는 것도 어머니가 오행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모왕자세가 되는 것은 일간이 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자라고 하는 것이 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이거는 토다 매금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어머니가 수가 될 수가 있고요. 자식은 수가 목을 생하니까 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이거는 토다 매금이 아니라 인성인 어머니가 수가 되는데 이 수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 이거는 목이 물에 뜨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거를 그래서 수다 목부 내지는 수범 목부라고 하는 겁니다. 모왕자세라고 하는 특성 안에는 일간이 어떤 것이고 인성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과가 다릅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인성과다의 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을 생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적당하면 좋은데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 인성과다의 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과다의 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간을 생해주는 것을 인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간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왕자세가 다 됩니다. 모왕자세. 왜냐? 어머니가 왕하고 일간이 약한 그러한 상황에서 인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성과다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모두 모왕자세로 봐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왕자세라고 해서 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인성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처음으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일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인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일간이 수인 경우에는 수를 생해 주는 것은 금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금생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이 수를 생하는데 금이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탁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금다수탁이라고 해요. 금다수탁이라고 하는 것 뜻은 뭐냐면 금이 너무 많아서 물이 흐려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상과다의 첫 번째, 금이 수를 생하지만 금이 너무 많게 되면 금다수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금이고 금을 생해주는 것은 토가 금을 생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토생금 하게 됩니다. 근데 토가 금을 생해 주게 되는데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금이 흙 속에 묻혀버리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다금매도 토가 많아서 금이 매금된다 라고 하는 뜻이죠. 이거를 한자로 볼까요? 흙이 많아서 금을 묻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나머지 이거를 토다매금 내지는 토다금매 또 내지는 토후금매금 다 같은 말이고 이거를 토후금매라고도 봐도 상관은 없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인성인 토가 너무 많아서 금이 땅속에 묻힌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이 토인 경우에는 인성이 화가 되겠죠. 그래서 화생토 하게 됩니다. 화생토. 그런데 화가 토를 생해 주기는 하는데 화가 너무 많게 되면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화염토조 내지는 화다토조가 된다라고 했어요. 뭐냐면 화염토조 화다토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이 불타오르는데 너무 뜨겁게 타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흙이 말라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어떤 걸 봤냐면 우리 대보름날 지불놀이 같은 거 합니다. 특히 지금도 시골 같은 데서는 마을 사람들이 뭐 달집 태운다고 그러잖아요. 볕단 좀 많이 쌓아놓고 거기다 이제 불을 지피고 이제 보름달이 뜨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소원도 빌고 한 해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불을 이제 피웁니다. 근데 그 불이 너무 세요. 굉장히 뭐 1000도 이상은 올라가겠죠. 그 뜨거운 열기가 나중에 거기가 이제 딱 끝내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봄이라든가 여름에 보잖아요. 그 땅만큼은 풀이 자라지 않아요. 왜냐면 땅이 벌써 죽은 거예요. 땅도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너무 뜨거운 불로 이렇게 오래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이라고 하는 흙이라고 하는 어떤 생명력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해는 그 쥐불놀이 했던 그 달집 태웠던 그 자리는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염토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토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그렇겠죠. 그거를 이제 화염토조 내지는 화다토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화인 경우가 있고 이 화를 생해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게 화를 생해합니다. 그래서 목생화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목이 화를 생하는데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화식 된다라고 했어요. 목이 너무 많으면 불이 질식돼서 오히려 꺼지는 거예요. 자, 모닥불을 피는 것을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모닥불을 피울 때는 처음에는 좀 잔가지 같은 걸로 불을 이렇게 지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이 어느 정도 살아났을 때는 좀 굵은 목재를 갖다 넣어도 등에 이제 그 불이 그 나무를 태워서 열을 발산하고 빛을 발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불이 너무 약한데 너무 두꺼운 나무라든가 큰 나무 같은 거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이 오히려 꺼지게 되는 거죠. 이게 목이 화를 생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화식 불이 질식돼서 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일간이 목이 되는 것이고요. 목을 생해 주는 것은 수가 목을 생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일간은 목이 되는 것이고 인성은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 목을 생하는데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장마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나무가 물이 너무 깨서 범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무가 떠내려가죠.
그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서울서 자랐는데도 저희 동네가 옛날에는 변두리였기 때문에 거의 뭐 시골하고 똑같았어요. 뭐 동네 주변에 돼지 키우고 뭐 농장 키우고 개 키우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가끔 이제 비가 여름에 엄청나게 오게 되면은 저기 개울가가 있었는데 개울가가 넘칩니다. 넘치면 진짜 가관인 것이 뭐 별의별 게 다 떠내려가요. 막 돼지도 막 떠내려가고요. 이상한 집안 그 가전 제품 같은 거 별개 별개 다 떠내려가더라고요. 나는 제일 웃겼던 게 돼지 떠내려가는 거 보고 아주 저걸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 거예요. 물이 너무 많게 되면 목이 떠내려간다 해서 수다목부 내지는 수범목부라고 해요. 범자가 범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물론 이거를 일간과 인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별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일관과 인성이 아니라서 상관없어요. 뭐 이것이 뭐 식상일 수도 있고 식상을 생하는 뭐냐면 비경 겁재일 수도 있겠죠. 내지는 이것이 재성일 수 있으면 이것은 식상일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거 꼭 일간과 인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닌데 하여튼 이것을 생해주는 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그죠? 얘 입장에서는 얘는 인성이 되는 것이죠. 뭐 꼭 일간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인성이 너무 왕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왕 자세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왕 자세가 돼서 이렇게 해가 있게 되면 그냥 이렇게 보고 그래 그렇게 되는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성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 인성이 너무 많으면 이 인성을 절제시켜줘야 인성이 많아서 나타나는 병폐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병폐를 막을 수 있는 것, 인성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성으로서 막을 수가 있겠죠. 제어해야 한다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인성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인성이라고 하는 게 엄마에 대해 되죠.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 굉장히 넘치는 겁니다. 옛말로 안 좋은 표현으로 하게 되면 치맛바람이죠. 치맛바람.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기가 마마보이가 돼요. 마마보이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아버지가 어머니를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그러지 말으라고 절제를 하고 그 자식을 아버지가 좀 엄하게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이 이렇게 너무 많게 되면 재성으로서 그 인성을 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용재파인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인성이 많아서 해가 된다라고 하는 데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어떻게 구제해야 할 것인가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인성과다의 해, 그다음에 모왕자세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이 모왕자세가 됐을 때 이거를 구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성으로서 인성을 파한다 해서 용재 파인이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인성이 너무 극왕해요. 이런 경우에는 섣불리 재성으로서 인성을 파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약간 별개의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차라리 인성으로 종해버리면 돼요. 종인격이 되면 차라리 낫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모왕자세의 병을 그냥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인성과대해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으로 신금인체 축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설명을 드렸는데 묘지에 태어났지만 축월이라고 하는 것 토가왕하다라고 하는 것 이해하시고 토가왕에서 모왕자세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구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 토다매금된다, 토우매금된다라고 한 이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일간과 원령을 대조해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미리 머릿속으로 짐작을 하고 사주로 보시면 좋겠죠. 자, 명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신금이 축월에 태어났는데 연주를 보게 되면 무술토가 있죠. 무술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토다매금, 토후매금의 징후가 이제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자, 신금이 축월에 태어나서 토가 왕한 중에 무술토로 놓고 보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술에도 뿌리를 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축에도 뿌리를 두게 되죠. 그러면 이 무토라고 하는 것 원령을 득했고 연지를 득했기 때문에 굉장히 왕합니다. 그렇죠? 인성이 왕하고 신금은 축에 뿌리를 든다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술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뿌리를 두는 것에 비해서 토가 더 왕합니다. 이거는 모왕 자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토구매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다시 미토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자, 토가 왕에서 문제가 되는데 일지마저 토가 이렇게 있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거 이제 거의 뭐 끝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 마마보이가 된다라고, 인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것 용제 파인한 해야 된다 그랬죠. 파인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재성으로서 이 토를 제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신금 입장에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무토 이 왕토를 제하는 공력은, 을목은 거의 공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을목이 공력이 있으려면 천간으로 을목이 투출되어 있고 지지로 뭐 인묘라든가 이게 목국이 형성되면 을목이 용도가 있게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인정을 해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간목이 있는 것보다는 을목이 있는 것은 효과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왕토를 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간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간목이 천간에 투출을 하더라도 지지에 뿌리가 없으면 허상, 허투, 부로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월간을 놓고 보게 되면 불행히도 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를 이렇게 할 공력이 없어요. 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사주를 볼때 을목이 있고 신금이 있으니까 이 일간인 신금이 을목을 이렇게 극제를 해가지고 을목을 막 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간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간은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간이 가서 을목을 파하지 않아요. 일간은 그냥 가만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을목이 얘를 파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어저께 경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을경 합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 거 외에 신금이라고 하는 건 내 사주 국세 일간 빼고 내가 쓸 수 있는 용도가 있는 다 무기들인데, 내가 이 무기라고 하는 걸 써야 되는데 내가 가서 그걸 파해서 없애진 않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얘를 써야 되는데 얘는 공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어서 생시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바뀌게 되는데, 자, 이 정도 이렇게 토가 세력을 굳히게 되면 일단은 물론 용제 파인에서 재성으로서 토를 제하는 것도 좋은데, 이건 벌써 편고한 사주에 벌써 토로서 큰 줄기가, 그죠? 벌써 패러다임이 저쪽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종인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생시를 보셔야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종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명 종인격을 말하겠죠. 인성으로서 나를 버리고 완전히 인성한테 종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종강격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종강격, 종인격 같은 말인데, 이게 또 종왕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왕격. 이 종왕격은 거의 전왕격과 비슷한 거예요. 전왕격. 그래서 이게 용어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종강격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쓰고, 같은 말이지만 종인격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종인격, 종강격, 종왕격, 전왕격 하면 굉장히 헷갈려요. 근데 이거 용어 같은 거는 명확하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종강격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종인격, 좀 더 명확하게 하면 기명종인격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생시를 무자시를 한번 보죠. 대장인 무자시죠.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원령을 한번 생각해보면 겨울이죠. 엄동인데, 이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습을 약간 더 가중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물론 신금이 통근을 한다 하더라도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공력은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신금의 기운을 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안 드린 것이 있는데, 여기 축술미 사명을 구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축술미 사명.
뭐 너무 축소 및 사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토가 왕해진다. 토충도 마찬가지고 토가 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이것은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지로 축술 및 사명이 있는데 무토 투출되어 있고요. 또 무토가 투출되어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을목으로서 다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내격으로 보셔도 큰 문제는 없고요. 내격으로 보셔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기명종인격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격으로 봐도 이 모항자세 토다 매금되는 것을 구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을목 가지고는 절대 이 상황을 구제할 수 없어요. 신금 입장에서 을목을 가지고 이 흙이 나를 매금시키는 것을 버텨보려고는 하지만 이 을목은 그럴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 쉬운 말로 물에 빠진 사람이 가까스로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큰 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격으로 봐도 좀 국세가 좋지 못하죠. 근데 종인격으로 본다 하더라도 수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수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명종격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가종격이 돼요. 가종격. 쉬운 말로 격은 이제 종격을 짓긴 하지만 격이 파해졌다 해서 파격이라고 이렇게 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자시라고 하는 것 그와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무술시가 되면 이거는 종인격으로 봐야죠. 무술시 요생시가 되면 이거는 그냥 종인격이 되죠. 기명. 이것도 결국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이건 파예요. 파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기축시가 되면 이것도 기명종인격이 돼요. 그죠? 이것도 기명종인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병신시 같은 경우는 요생시죠. 정유시 같은 걸 놓고 보게 되면 신금이 여기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기명종인격이 될 수가 없고요. 이거는 무조건 내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병화가 신금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신중 안에 임수로서 도세주옥 할 수 있는 여건은 될 수 있는데, 역시나 토가 너무 많아서 매금시키는 현상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이제 좀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탐합하는 거죠. 탐합.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토가 많아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 그죠? 그래도 엄동설안에 조우하는 그런 공력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금 옆에 이렇게 첩신되어 있다라고 하면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신금하고 합해서 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서로 탐합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탐합하게 되면 그저께인가요? 탐합하게 되면 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정유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도 내격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정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신금이 유금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겠죠. 근데 정화라고 하는 것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죠. 물론 수레 통근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정화는 공략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신금 입장에서 칠사를 옆에 두는 것은 그렇게 탐탁지가 않은 그런 것이 됩니다. 왜냐?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이, 이것이 화운으로 가게 되면 얘가 살아나거든요. 그죠? 그럴 때는 신금이 옆에 토칠앰프를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유시도 내격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종격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성과다의 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용어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한번 이거는 정리를 해두시면서 사주 볼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념들이에요.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은 이렇게 금다수탁된다, 토다매금된다, 화염토조된다, 목다화식된다, 수다목부된다 내지는 거기에 비슷한 용어들이 같이 이렇게 있게 되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저같이
이러한 사주를 같이 보게 되면 아, 이러한 사주가 토다 매금이 되는 사주구나. 이것이 인성이 과다해서 문제가 되는 거구나. 아, 이것이 모왕자세한 사주구나 해서 명식을 놓고 같이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용어만 외우다 보면은 나중에 이건 다 까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이런 식으로 그냥 기초 강의만 순차적으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그냥 날마다 나오는 일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시작한 패턴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이론만 너무 설명을 하다 보면 그 이론을 사주에다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 패턴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냥 명식 위주로 해가지고 이 이론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무수히 많은 명식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명식을 다른 데서 이렇게 갖다 쓰게 되면은 좀 그 명식을 가진 사람들은 좀 많이 안 좋겠죠. 안 좋을 겁니다. 왜냐? 자기 명식 물론 이 명식이라고 하는 게 개인 소유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죠? 근데 이제 날마다 나오는 사주는 일단은 뭐 물론 그 전에 태어났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어떤 특정한 생년월일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질 수 있는 조합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를 놓고 이론을 바로바로 접목시켜서 사주 공부를 하는 것이 좀 가장 좀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강의를 시작한 건데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 기본 강의들을 잘 소화를 아직 그런 기초적인 명략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갑자기 막 어려운 용어가 나오고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거라 좀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 강의만 이렇게 그 부분 이렇게 발제를 해서 따로따로 공부하셔도 상관없어요. 기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선생님들도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죠. 단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 신살은 좀 일단은 배제를 하시라고 하는 것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신살까지 이게 접목시키면 선생님 저거 공망인데요. 공망은 어떤 그런 거는 지금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백호대살인데요. 뭐 천라지망인데 이런 거 지금 단계에서는 특히 초학이신 분들은 절대 신경 안 쓰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내용이 괜찮다 하시는 분들 뭐 하트 도장도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 같은 거 해주시면 또 제가 강의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이 입춘이니까 내일도 입춘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